안녕하세요. 성인산 개미TV입니다. 작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펼쳐지면서 세계적으로 주식들이 폭락하고 저희 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심각하게 주식시장이 빠르게 무너졌죠.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진짜 거의 공포에 다다를 만큼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그 강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작년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을 했죠. 이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제도죠. 이제 코로나로 인한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3월 15일까지 이렇게 금지했죠. 그 덕분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연일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3월 15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고 하고 또 철폐,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민원과 요구가 이렇게 강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2월 3일 날 이 장 마감 후에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공매도는 도대체 뭘까요? 공매도가 무슨 제도이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죠. 이 가장 반대하는 큰 이유가 공매도가 바로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죠. 그거는 저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경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매도라는 게 바로 이 글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죠. 즉 본인들은 주식이 없어요. 없지만 그 주식을 팔 수가 있죠. 이 주식을 어떤 이제 특정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에 이제 악재라든가 이제 보통 호재가 있을 걸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선침해 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악재가 있으면 그 자기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안 다음에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이런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을 다른 증권사라든가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제 빌려요. 이렇게 빌려서 매도한 뒤에 주가가 내려가면 많이 떨어지면 이 주식을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이런 투자 기법이죠. 즉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은 이 국내에서는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투자이익이 자꾸 커지는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서 크게 이제 이익이 나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지고 모든 종목들이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극성을 부렸던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 종목들 위주로 먼저 일단 일부 재기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공매도 잔고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가 삼성전자, 4위가 현대차, 그리고 5위가 LG화학입니다. 지금 기관 외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로 인해 주식이 출렁이고 있죠. 특히 공매도 이 5월 3일 이후에 일부 종목이 재기연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기관 외인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 5월 3일 날 이제 연장에 대한 이런 어떤 선반영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이 종목들의 지금 현 이치와 월봉의 이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 이치를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갖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셀트리온을 보면 제가 영상 몇 번 찍어 드렸죠.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 순위 1순위에 와 있는데 사실 투자자분들 걱정 좀 있을 듯 해서 셀트리온에 가 잠깐 설명드려 보면 이 셀트리온이 이제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었는데 18년도 6월 달에 이렇게 형성된 매물대예요.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게 주식이 상승했다 하락을 하면 이렇게 산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걸 변곡점이라고 하고 요 상태에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이 매물대를 뚫어야 주식이 한 번 더 상승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때 바로 5개월 선인 28만 원대를 강하게 뚫으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셀트리온의 이제 공매도가 재개를 한다고 해서 꼭 이 주식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확증 같은 건 없어요. 자, 이 주식이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누군가가 이 주식 좋다고 보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완벽하게 이렇게 소화했다고 보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자리는 이렇게 10개월 선이 될 거예요. 이 5개월 선이라는 걸 편하게 생각하면 5개월 동안의 이동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개월 동안 평균값인데 5개월 동안 잘 지켜던 평균값을 이탈하게 되면 주식은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10개월 선이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으면 공매도와 관련해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10개월 선까지 딛고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확인해 보시면 일단 이때 형성된 죄송합니다. 이때 형성된 즉 1월 19일 날 형성된 이 저점을 기준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 날 형성된 이 저점인 29만 6,5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공매도 때문에 한번 출렁일 수 있어도 저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아직은 괜찮고요. 특히 월봉에서 이렇게 그 좋은 그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이제 이 자리를 딛고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거누면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크죠. 누군가가 이렇게 저 자리를 강한 매물대를 갖고 뚫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밑으로 내려오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 이제 LG와 현대참성전자는 현대참성전자 특히 이제 그 영상에서 많이 말씀해 드려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이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휘청한 것 같아도 결국은 5개월 선, 즉 셀트리온처럼 5개월 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다가 딱 2달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매도가 극성을 부려 난리를 핀다 해도 결국 누군가가 이 주식을 지켜준다면 결국은 9월 달, 10월 달처럼 이렇게 10개월 선까지만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만약에 이 10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추가로 하락할 수 있죠. 하지만 가벼운 조정이 왔을 때 이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 급등하고 폭등하고 이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조정 뭐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조정을 거치고 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저점도 계속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고 공매도의 이제 그런 선반영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해도 결국은 지켜줘야 될 자리, 즉 이런 자리들만 잘 지켜주면 이 주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거나 이 고령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가히 나쁘지 않고 또 가만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6월달, 그리고 8월달, 또 12월달, 올해 1월 12일까지 중요하게 못 뚫는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자리가 되는데 여기를 비로소 뚫어야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강력하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월봉에서 저 자리 못 뚫고 있어요. 일봉에서 거놓으면 빨갛게 거놓고 큰 그림을 보면 되게 쉬운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돼요. 쭉 당겨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못 뚫죠. 가격으로 보면 한 80, 2, 3만 원대 돼요. 즉 83만 원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전고점을 뚫으면 크게 올라가는데 아직은 엄청나게 큰 박스권, 즉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공매도로 해서 휘청하거나 밀릴 때 바로 이렇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형상이 있고요. 또 이제 공매도라 이런 부분이 없고 이걸 올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반응하면 이 친구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자, 공매도 적에서 너무 걱정할 건 없고요. 항상 본인만의 원칙과 대응을 정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코스닥에서 이제 그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KMW예요. 자, KMW 월봉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5개월 선 근처 10개월 선이 딱 붙어 있죠.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자, 공매도 세력이 이 종목을 많이 공매도 잔고 잔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러든 간에 일단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차트는 많은 걸 보여주는데 5개월 선 이탈하고 10개월 선하고 붙어 있는 이격이 깔끔한 상태에서 이렇게 5개월 선 이탈하게 되면 20개월 선까지 밀리게 되죠. 이때 20년도 3월 달처럼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밀리지 않아야지만이 좋고요. 저거 밀렸을 때 이제 대응이 필요하죠. 자, 주봉에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옆에서 길게 횡보하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일봉에서 대응할 때는
이 잘 지켜주던 1월 28일에 저가가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또 일봉의 이제 이평선으로 보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줘야지만 이 친구가 추가 하락 예상이 안 되죠. 물론 공매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차트에서 깨야 되지 않을 자리만 깨지 않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있고, 일단 깰 자리를 깨면 그때는 철저히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이 자기만의 원칙 이런 걸 지키는 게 시장에선 중요해요. 언제든지 시장에선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